개표 부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개표 부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서 뭘 가린 거냐? 실제로 100% 증거 있는 국정원의 부정선거, 박근혜의 부정선거, 김무성의 부정선거를 덮은 거예요. 그 다음에 100% 국정원의 범죄가 들통이 나잖아. 특히 이렇게 증거가 들통이 나면 꼭 얘네들이 나타나. 결국 개표 부정을 막 주장을 해. 드립다 도배를 해버려. 근데 사실 우리 국민 중에, 자, 여러분 우리 방송 시청자인데 나는 그랬어. 내가 이 얘기를 그동안 한 수십 번 했단 말이야. 수십 번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아직도 믿지? 내가 서운했어.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한 번에 들어와서 꾸준히 3-4시간을 다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 몇 프로 안 돼. 나갔다 들어오고 전화 받으면 튕기고 그러면 나가서 못 들은 부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방송을 들은 시청자들 중에도 이걸 100% 이해한 사람이 드물더라 이거지. 100% 이해한 사람이 드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나는 이해가 안 됐어. 도대체 왜 아직도 개표 부정에 시달 끌려다니냐. 근데 이 사람들이 개표 부정의 의미를 내가 잡고 물어봤어. 집요하게. 그랬더니 얘가 표현하는 개표 부정은 부정선거 얘기야. 국정원 댓글 사건을 포함한 부정선거 전반을 개표 부정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참관인이 개표 다시 하라 그러면 중단돼요. 개표가 중단돼. 그만큼 권위 있는 자리야. 개표 참관인은. 졸면서 듣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개표 부정이라고 막 동의했던 게 그게 부정선거란 개념이 혼용된 거야. 물론 개표 부정이 진짜 있었다면 그것도 부정선거죠. 그러나 이건 개표 부정이 아니야. 개표 부정을 뺀 나머지가 부정선거야. 김무성 정두원의 NLL 팔아먹었다 발언. 그 다음에 박근혜가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는데 왜 미행하고 감금했냐는 발언. 이게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이다. 국정원의 그 후보 비방죄, 그 다음에 이 사이버 사령부의 후보 비방죄, 이게 다 선거법 위반이고 대대적인 부정선거는 맞아. 그러나 개표 부정은 아니야. 아까 이게 무슨 논리냐고 했던 인간 있었지, 영어. 아까 내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게 무슨 논리냐라고 주장했던 인간. 이제 이해가 돼요? 명백한, 봐봐. 개표 부정은 증거가 없어. 하지만 김무성 발언 녹취록 있지. 녹음 파일 있지. 정두원 발언 영상 파일 있지. 박근혜 발언 영상 파일 있어. 증거가 명확한 부정선거라고. 그 다음에 국정원의 부정선거 수천만 개 증거 있지. 사이버 사령부 부정선거 명백한 증거가 있는 5가지를 얘네들은 언급하지 않고 증거 없는 개표 부정만 계속 떠들어갖고 여러분들을 혼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개표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씨발놈이야. 개표 부정을 주장하는 애들은 씨발놈이고 이건 국정원 끈앞풀이라고 봐야 돼. 증거가 명확한 5가지를 주장해야 우리 편이지. 얘네들 개표 부정 주장하는 애들 이거 5가지 언급하는 거 봤어요? 걔네 게시글 가서 봐봐. 걔네 절대 그거 5가지 강조 안 했어. 왜? 개표 부정을 퍼뜨린 애들의 목적은 이 5가지를 묻는 거였거든. 이쪽으로 갈 눈을 이쪽으로 끄는 게 목적이라 개표 부정인데 내용을 보면 이 5가지가 없어. 맞지? 가서 찾아봐요. 그러면 그동안에 개표 부정을 주장하는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문제예요. 그런 방송을 왜 들어? 개표 부정을 주장하는 방송을 들으면서 자꾸만 거기 낚이는 거야. 아직도 노무현이 자살하지 않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경찰 경광등을 켜고 가는 경찰차 뒤쪽에 뒷창문으로 피 묻은 팔이 나와 있는 사진을 가지고 이게 노무현 사건 당시다. 그걸 믿는 인간들이 있어. 이건 왜 낚인 거냐? 청와대 경호 시스템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청와대 경호 시스템은 대통령이 되잖아. 그러면 청와대 경호실장이 되지. 그럼 이 사람이 5년을 꼬박 모셔. 같이 은퇴를 해. 아니 같이 나와.
왜냐면 이 사람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이랑 같이 나와서 평생 그 사람을 모시는 거야. 전직 대통령 경호실을 총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죽었다. 그러면 그 경호팀, 노무현 정부 때 경호했던 사람들이 가서 수습을 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앰뷸런스 안 부르고 차에다가 대통령을, 피 묻은 대통령을 싣고 갈 것 같아? 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거기 낚인 것도 왜 낚았느냐. 진짜 중요한, 그 당시에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왜 죽었느냐. 이명박 정부가 검찰과 국세청을 동원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세무조사하고 모든 사람의 사소한 그 범죄까지 다 뒤졌어.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수백 명이 고통을 당한 거야. 그러면서 무엇보다 언론이 날마다 소설을 썼어. 노무현 10억을 받았다. 다음날 아니다. 20억이다. 알고 보니 30억, 50억, 나중에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기사에 들어가서 읽어보면 제목만 받았다고 기사를 보면은 주장이야. 노무현 대통령이 600만 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이렇게 나와. 여러분 그때 그 기사 다 안 읽어봤지? 난 다 읽어봤어. 수천 개 기사를 다 읽어봤어. 다 주장이야. 증거를 얘기한 기사는 단 한 건도 없는 거야. 노무현이 돈을 받았다라는 증거를 언급한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었어. 나머지는 전부 다 라는 주장, 라는 설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뭘 한 거냐?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대중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그 뭐라 그러나 인민재판으로 죽여버린 거야. 인민재판으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을 만든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결백을 입증한 것이 하나요. 두 번째로는 노무현 대통령을 조사했어, 검찰이. 단 하나도 찾질 못했어. 그러자 어떻게 했냐? 권양숙 여사를 잡아갔어. 그래서 열몇 시간을 수사를 해갖고 하나 건진 거야. 뭐? 그 박연차가 노건평을 통해서 그 무슨 비싼 시계를 보냈는데 그 권양숙 여사가 이거 받으면 아주버님도 죽고 나도 죽는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당장 돌려줘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노건평 씨가 그 시계를 돌려줬는지 아닌지 확인을 못했다라고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노하면서 논두렁에 버렸다 그러라고. 그 얘기를 왜 이제 하냐고 화를 냈대. 그 얘기를 권양숙 여사가 검찰에서 그대로 한 거야. 그걸 다음날 조선일보가 논두렁에 금시계 찾으러 가세. 노다지, 봉하마을 노다지 이러고 글을 쓴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권양숙 여사는 있는 사실 그대로 우리는 그 시계를 본 적도 없고 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한 건데 다음날 조선일보가 그렇게 썼다고. 그래놓고 검찰이 나와서 검찰의 빨대를 찾겠다. 검찰의 빨대를 찾겠다는 얘기가 뭐냐? 누군가 언론에 제보하고 있는데 그놈을 찾겠다는 뜻이야. 그렇게 얘기해서 마치 조선일보의 보도가 사실인 것처럼 착시현상을 준 거야. 이 개새끼들이.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노무현을 죽인 건 검찰, 언론, 이명박 정부다. 이건 정치적 타살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야, 내가. 그런데 그걸 경호원 타살설로 바꾼 거예요. 그걸 경호원 타살설로 바꾼 거야. 경호원이 죽였다라는 설이 말이 안 되는 거를 우리 국민이 모르잖아. 사실 대통령 경호 체계를 몰랐잖아요. 그죠? 대통령 경호원이 혼자가 아니야. 한 명이 아니야. 대통령 경호실이 따로 있어. 모든 곳에 CCTV를 다 놓고 떨어지는 장면도 CCTV에 나와.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낚은 거야. 왜? 교회에서 자살하면 죄인이라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자살을 했느냐? 죄가 없는데 왜 죽었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부정하는 거야. 노무현 자살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권양숙 여사 때문이야. 권양숙 여사를 데려다가 열몇 시간을 강도 높게 조사해갖고 딱 한마디를 가지고 봉하마을 노다지를 만들었잖아. 그래놓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사를 했는데도 아무 증거가 없었잖아. 권양숙 여사를 또 소환을 한 거야.
검찰에서 권양숙 여사 열몇 시간 동안 수사를 해갖고 고작 그 시계 사건 하나 그걸 건졌는데 권양숙 여사를 다시 조사하겠다 그런 거야. 노무현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이라 검찰이 아무리 파고들어도 빈틈을 보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를 또 부르겠다. 그래서 또 조사를 하겠다 그런 거야. 그래서 권양숙 여사 2차 조사 기간이 잡혀 있었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뛰어내린 거야. 너희들이 원하는 건 나 아니냐.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너희들이 누굴 괴롭힐 필요 없지 않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경호원이 죽였다는 설을 퍼뜨린 거야. 그래서 실제로 검찰과 언론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야. 2009년에. 그래서 내 뇌혈관이 막혀 들어가기 시작한 거지. 그때 낚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2008년에도 촛불 여대생이 살해당했다. 응? 그거 시체 없어서 내가 너희들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그래도 증거 없으면 너희들 전부 다 등신된다. 끼지 마라. 기어이 그 촛불 여대생 찾겠다고 한겨레 신문에 광고를 냈어. 광고를 모집한 애가 그 통장에서 연결된 카드로 마사지 업소에 갔던 게 들통이 났어. 그걸로 안마열사란 얘기 나오고 촛불 시민들이 전부 다 미친년놈 되고 끝난 사건이야. 그게 2008년. 2009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경호원한테 죽었다 설 거기에 낚여. 2010년에는 타진녀에 낚여. 3번을 낚인 다음에 2011년에는 크게 낚인 사건은 없었어. 대신 2011년 11년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트위터나 그 SNS를 통해서 허위사실이 퍼지는 거야. 그리고 순식간에 허위사실을 퍼뜨린 다음에 SNS를 믿지 마라. 그게 왜 그랬냐면 그 당시 트위터가 굉장히 진보 세력들이 많이 가입돼서 분위기 자체가 진보적이었어. 그 트위터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트위터로 허위사실을 정기적으로 2달에 한 번인가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유포했어. 그래서 트위터 접속자 수가 급감하게 돼요. 그게 그 놈들이 노린 일이었어. 뭔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러니까 그 트위터를 죽이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RT법을 만든 거야. 트위터로 RT만 해도 잡아넣겠다. 그래갖고 실제로 막 기소되고 재판받고 그랬어. 그러면 국정원에서 RT한 새끼들 전부 다 잡아서 처벌해야 되겠죠? 아무도 처벌하지 않았어. 진보 세력만 RT한 걸로 국회의원은 배지를 떼고,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진보적인 야당 출신이면 다 RT를 책임을 지어갖고 선거법 위반으로 다 잡아놓고, 그 박근혜나 이명박을 지지한 애들은 뭘 한 거예요? 그대로 다 풀어준 거야. 일베가 노무현을 왜 싫어하나요? 일베가 다 노무현을 싫어하지 않아요. 일베에 국정원이 들어가 작업을 한 거야. 원래 일베는 그런 데가 아니었어. 원래 일베는 그냥 애들이 재미있는 유머 사진 같은 거 올리고 그런 놀이터였어. 그런데 거기에 국정원이 들어간 거야. 그 국정원이 들어가서 일베를 활용해서 거기서 그 나쁜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그 민간인 조력자들 통해서 퍼돌린 거야. 그게 김하영 데스크탑에서 증거가 나온 거고. 원래 일간베스트는 그냥 재미있는 사진 보는 그런 데였어. 그런데 거기에 국정원이 들어가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서 몇몇 애들이 그걸 막 퍼돌리고 그게 여론인 것처럼. 근데 실제로 일베의 접속자가 200만이던 시절 접속자가 200만이어도 실제로 어떤 걸 글을 올리는 애들은 2만 명? 그러니까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는 애가 2만 명이었대. 근데 실제로 그 일베에서 글을 생산한 애들은 2,000명이었던 거야. 근데 그 2,000명의 숫자가 어떤 식이냐. 그 2013년 검찰의 조사 결과 나온 내용에 의하면 국정원
아니야, 이건 진선미 의원실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국정원 직원 72명이 소위 그 인터넷 알바 조직을 움직인 거야. 그럼 한 명이 72명의 국정원 직원이 40명씩 꼬리를 달고 있었던 거야. 그럼 몇 명이야? 70 곱하기 40, 72 곱하기 40. 몇 명 나와? 계산해봐봐. 곱해봐. 7, 4, 28. 응. 얼마야? 약 2,800명 정도 나오죠? 딱 그들이 활동한 거야. 갑자기 그 도배가 되고 나쁜 짓을 했잖아. 걔네들이 주로 어디에서 활동했느냐? 일베, 오유, 보배드림, 그 다음에 루리웹, 루리웹, 또 우떼 이런 데에서 활동했어. 국정원과 2,800명의 민간인 조력자들이 일베, 오유, 보배드림, 그 다음에 루리웹, 우떼 이런 데에서 활동을 한 거야. 그 여시는 활동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은데 이번 문제는 나는 연관된 애들이 퍼뜨렸다고 봐요. 지금 계속해서 남녀 간의 어떤 분열 대립을 계속 이간질하고 있거든. 요게 팀이 있어. 아예 그 팀이 있어요. 성대결 프로젝트에 팀이 있다고. 걔네들이 나는 여시에서도 활동할 거라고 봐. 여시 안에 있다고 봐요. 나는 그렇게 이게 여시가 60만이라면 회원이 난 있다고 봐. 얘네들 내가 옛날에 초창기에 조사할 때 2004년에 조사할 때 들으니까 걔네들이 그 카페나 이런 데에 10,000명 회원이 되면 1명 배치하고 5만 명 되면 2명 배치하고 이런 데서 그래서 물론 한 명이 아니야. 한 명이 갖고 있는 아이디가 50개씩이었어요. 한 명의 아이디가 50개야. 그러니까 2,800명이 50개의 아이디를 갖고 있어. 그러면 아이디가 몇 개야? 2,800 곱하기 50 해봐. 아이디가 몇 개 나와? 10개면 28,000. 거기에 5배니까 10만 개 나오죠? 10만 개가 넘죠? 그 정도의 아이디를 가지고 여론 조작을 했던 거야. 그래서 가령 이제 나한테 그 악플 달았던 거 있잖아. 14만. 그 어떤 놈이 이응이응이란 이름으로 우리 딸과 나의 사진을 걸어놓고 모욕 글을 달아. 그 다음에 좌익교수란 이름으로 로그인을 해갖고 댓글을 달았어. 근데 아무도 그 글에 댓글을 안 다른 거야.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도 그 일베의 특징이 DC 인사이드의 특징이 뭐냐면 무기명으로, 그러니까 그 로그인 하지 않고 글을 쓰면 IP가 나와. 근데 로그인을 하면 IP가 안 뜨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당시에 DC 인사이드가 지금도 그러겠지만 그 비로그인으로 이응 키읔 이렇게 쓰면 IP가 떠. 그런데 로그인을 하면 IP가 안 떠. 그래서 걔네들이 아이디가 필요했던 거야. 왜? 여론 조작을 하려면 먼저 이응이응이냐 키읔으로 글을 써. 그 다음에 거기에 지네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는 거지. 50개 댓글을 달 수 있는 거야. 지가 혼자서 글을 쓰고 50개의 댓글을 달을 수 있었던 거야. 그렇게 여론을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나 추천해. 남들더러 추천하라고 지랄하지 말고. 자, 그래 증거 있나요? 여러분, 여기 이 친구들에게 검찰에서 올린 국정원 여직원의 범죄 일람표 요거 인터넷으로 좀 올려주세요. 기사 찾아가지고. 이거 지금 처음 들어요? 우리 세구형님, 요 얘기 처음 들어요? 이거 인터넷 국정원 기사를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 댓글 이렇게 검색을 해봐. 2013년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밝혀진 거냐 하면 잘 들어요. 그 당시에 검찰이 내가 어저께 그 얘기 주려다 빼먹은 얘기가 있어. 여러분 최동욱 사건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돼. 우리나라의 정치가 일단 이게 최동욱이 검찰총장 할 때 그 수사팀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데스크탑을 전부 다 복원을 해가지고 수사를 해서 증거를 잡아냈어. 그걸 범죄 일람표라고 1977개의 정치적 댓글을 다룬 증거를 인터넷에 공개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네티즌들이 각 사이트에서 다시 찾아낸 거야. 왜냐하면 그 국정원 여직원의 데스크탑에서만 찾은 게 1977이야. 컴퓨터 바꿨을 수 있잖아. 몇 년 동안 얘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보통 이런 애들은 계속 장비를 바꾸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디를 가지고 다시 검색을 해서 찾아낸 거야. 그동안에 국정원 직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리고 뉴스타파도 올려주세요. 예, 뉴스타파들도 올려줘.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트위터로 연결하고 공작을 했는지. 못 믿겠지. 예. 그러니까 우리 저기 이거 처음 듣는 사람도 있어요. 국정원 댓글 조작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 그 당시 관심이 없을 때, 그러니까 2013년에 이 사건이 터졌고, 그때 대선 이후에 시사 문제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듣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명백한 증거가 있어. 검찰이 밝힌 증거야. 그러면 왜 최동욱은 혼외자 사건이 터졌는지 설명할게. 우리나라 검찰이 옛날에 별명이 권력의 개였어. 왜 그랬냐 하면 전두환 때까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 검찰이 한 짓이 뭐냐 하면 소위 그 안기부, 중앙정보부나 안기부하고 같이 그 중앙정보부나 안기부가 막 고문을 해갖고 간첩이란 자백을 받아오면 그 자백을 그대로 인정을 해가지고 재판을 기소를 했어, 검찰이. 그래서 사형시키고 막 그 15년씩 형을 살고 이런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안검사. 정치 사건을 다루는 공안검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 1980년대까지 검사를 했던 사람들, 소위 지금 국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인데 걔네들은 다 공안검사 출신이야. 그렇게 안기부나 중앙정보부에서 조작한 정보를 가지고 고문해서 만든 자료를 인정해서 재판 걸고 그걸로 출세했던 인간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거야. 국회에 국회의원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야. 안기부 출신, 검사 출신들이. 왜 잡아갔냐고? 누구를? 김영식은 청부살인한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걔네 지금 국정원 직원이 아니니까 검사가 아니고 지금 일단 검사에다 집중해. 김영식이 검사인 줄 알았구나. 하는 짓이 하도 검사 같아갖고 검사 아니야. 자, 그걸 공안검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간첩이 아닌데 간첩으로 몰아서 형을 살고 사형까지 언도했던 애들, 그들이 공안검사야. 그런데 1987년에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헌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노태우 때는 고문을 못해. 노태우 때는 고문을 못하고 해봤자 자만 재우기 정도? 그리고 소위 노태우 때부터는 정보부에서 잡아다가 고문하고 이런 짓을 못한 거야. 그래서 간첩 증거 조작을 못했어. 그냥 이렇게 물론 그래도 그 당시에 조직 사건은 있었어요. 불법 조직을 구성했다 해서 그랬어도 그 당시에는 막 때리는 고문을 못했던 거야. 그게 87년 민주헌법 때문에. 그래서 증거를 그때부터 이제 조작하던 시절이 조작을 했었겠지. 그게 그러니까 노태우 때. 그러다가 노태우가 92년도에 물러나고 93년도에 김영삼 시대가 되잖아. 김영삼이 돼서 안기부를 없애버려. 안기부를 없애고 국가정보원으로 바꿨어. 그거 몰랐지? 김영삼 때 국가정보원을 만들어. 그 전에는 안기부였어. 국가안전기획부. 그리고 박정희 때까지는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이승만 때는 박정희 때가 아니야. 이승만 때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경머시기가 있었는데. 이승만 때는 보안사. 이승만 때는 보안사. 그 다음에 박정희 때가 중앙정보부 CIA죠. 그래서 이승만은 보안사에서 사람 잡아다가 간첩 만들고, 박정희 때는 죄 없는 사람을 중앙정보부에서 잡아다가 간첩 만들고, 그 다음에 전두환 때는 전두환 노태우 때는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잡아다가 간첩을 만들었던 거야. 간첩이나 조직사건을 만들다가 김영삼은 자기가 문민정부다. 나는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같은 꼴통 군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김영삼이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를 없애버리고 국정원으로 바꿔. 경무대는 아마 청와대였던 것 같아. 청와대 옛날 이름. 그래서 김영삼 때부터 이제 안기부가 만들어져. 잠깐만요. 녹화 종료.
녹화가 안 돼서 다시. 예. 두 번째 파일이 자꾸만 녹화가 안 되네. 하여간 그래서 이 김영삼이 만든 게 국정원이야. 국가정보원.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 그 국가정보원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김영삼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때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는 국가정보원하고 정부하고 싸웠어. 국가정보원하고 정부에서 싸운 거야. 그래서 김영삼 때도 안기부에서 민간사찰하다 걸리고, 그러면 대통령이 민간사찰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김영삼하고 안기부도 싸웠어. 국정원도. 그 다음 김대중 때도 이 국정원에서 민간사찰하다 걸렸어. 그래갖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노하면서 그거 하지 말라 그래서 못하게 돼. 노무현 대통령 때도 민간사찰을 하려고 했어. 그리고 댓글을 달겠다 그랬어. 노무현 때 국정원에서 댓글로 여론 작업을 하겠다. 그랬더니만 노무현 대통령이 불허했다는 기록이 있어. 그래서 이 국정원이 사실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개표 부정 운동한 사람이 누구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던 시점에 국정원에서 나간 사람이야. 국정원 그만둔 사람이 개표 부정 주장을 했던 거야. 김대중, 노무현이 대통령 하는 거 못 받아들여서 국정원 나간 사람이 개표 부정을 주장하고 다닌 거야. 그런데 이제 이명박이 되니까 원세훈을 데려다가 국정원,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는 국정원의 위상이 이렇게 무소불위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로 대북 사업, 대북 대화에 연결해주고, 대북에 사람을 심어서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휴민트, 김영삼 때부터 김영삼이 김일성이랑 정상회담을 하려고 그러다가 김일성이 죽잖아.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15년 동안 국정원의 휴민트라는 게 만들어져. 그 휴민트가 뭐냐면 북한에 있는 우리의 정보 인맥이야. 그 정보 인맥을 가지고 이 15년 동안 북한하고 평화 대화를 하려고 애썼단 말이야. 그런데 이명박이 그거를 몽땅 말아먹었잖아. 이명박 정부 초기 들어서 가지고요. 그 당시에 무슨 간첩 사건 하나 터뜨려. 그때 먼 간첩 사건 하나 터뜨려 가지고 서울대 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소위 이중 간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북한하고 여기를 연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까발리는 바람에 북한의 휴민트가 전부 다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국정원장이 김정일 죽은 걸 몰랐던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명박 때 국정원이 김정일 죽은 걸 몰랐잖아. 왕재산 사건인가? 왕재산 사건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 초기에 왕재산 사건인가 뭔가를 터뜨려가지고 북한에 있는 휴민트들이 다 들통이 나버린 거야. 그러면서 소위 과거의 국정원 인맥을 전부 끊어버린 거예요. 국정원에서 북한하고 평화통일을 위해서 정보 입수를 했던 사람들을 전부 잘라버렸어. 이명박 때. 그러면서 원세훈이가 들어와갖고 국정원을 완전히 지금의 꼴통 조직으로 바꿔버린 거야. 댓글 부대로 바꿔버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를 제대로 입수를 못하고, 그래서 김정일이 죽은 것도 모른 거야. 북한 정부에서 계속 뒤로 밀린 게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명박 때부터 국정원이 북한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북한이나 해외 정보에 관심이었고, 오로지 국내에 민간인만 쫓아다닌 거야. 국내 민간인만 협박하고 국내 민간인 사찰에만 집중한 거야, 이명박 때부터. 그래서 지금 이 꼬라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막연히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었는데 국정원이 이런 해킹 프로그램까지 샀다. 이게 그래놓고 그 해킹 프로그램을 판 애들이랑 애프터 서비스로 계속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게 지금 들통이 난 거야. 이 정도가 되면 국정원을 개혁해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 육자회담이라는 게 있었어. 아유, 닭을 갖고 와. 닭을 갖고 와야 우리가 닭을 치지. 닭도 안 주고 자꾸 치라 그러면 내가 무슨 수로 치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버퍼가 있나요? 예.
지금 계속 버퍼가 있어요? 자, 그 육자회담이 뭐냐? 육자회담. 그게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 남한하고 북한, 요렇게 이제 6나라가 모이는 게 육자회담이야. 그런데 그 육자회담을 하려면 러시아 쪽의 기류도 알아야 되고, 일본 쪽 기류도 알아야 되고, 미국 쪽 기류도 알아야 되고, 중국 쪽 기류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때 뭐가 동원됐냐면 휴민트가 동원된 거야. 소위 국정원의 정보망이 그 각각의 회담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각 정부의 내부적인 입장, 요거를 빼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소위 국가정보원이야. 그래야 육자회담에 온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한반도 평화구역을 만드는데 동참하게 하잖아. 그런 일을 국정원이 했던 거야. 언제까지? 김영삼 때부터 노무현 때까지. 이걸 이명박이 댓글 부대로 만들어버린 거야. 원래 국가정보원은요, 이름을 바꿔야, 지금 원래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국가정보당국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 국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외교적인 정책을 필 때 실제로 내부 사정을 잘 알아서 그런 내용의 정보를 입수해서 주는 게 그게 정보당국이 하는 일이야. 그런데 이명박 때부터 우리 정보당국이 전혀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전혀 못하고 있고 내부의 민주화 인사들 쫓아다니고 댓글 쓴 사람 잡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막 민주 세력 예술인들 잡으러 다니고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국정원을 원래 국정원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국정원을 없애야 되냐? 이 문제가 남죠. 국정원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보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잖아. 나는 해체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 그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바꿔야 돼. 그래서 무슨 얘기했냐면 옛날부터 국정원의 국내 활동을 일단 모두 중지시키고 국정원에서 국내 활동 부서를 없애버리고 오로지 국정원은 국외 부서만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국정원의 국내 팀을 해산시켜야 된다. 그리고 외부 조직만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 외부 조직만 갖고 있으면 간첩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 야,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간첩 짰냐? 이번에 내가 볼 때 그 이탈리아 해킹팀 사건 있잖아요. 이탈리아 해킹팀 사건. 나는 이 이탈리아의 해킹팀의 그 프로그램을 나는 미국이 개발한 거 아닌가 싶어. 미국이 만들어서 이탈리아에서 판 거 아니냐. 그 이탈리아 해킹팀 사장이 부시 친구라며. 왜냐하면 부시가 그 9.11 사태를 일으킨 다음에 미국의 사생활 보호라는 그 수정헌법 1조 그 내용을 완전히 깨버렸어. 그리고 지금 그 미국이 페북에 올라오는 자료들 보면요. 미국 경찰이 대놓고 사람들 막 두들겨 패. 옛날에 미국 경찰이 그러면 안 됐었어.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라크에 파견됐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라크에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막 쏴주겠단 말이야, 미군이. 그랬던 애들이 약간 다들 정신 이상이 되는 애들을 미국 경찰로 지금 뽑아주고 있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미국의 경찰로 다 붙여주고 있다는 거야. 걔네들이 경찰이 되면 총 쏴 죽이던 그 습관으로 사람 죽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그 유색인종들을 죽이는 거야. 그 문제. 그 다음에 부시가 만든 게 NSA야. 국가안보국. 그 NSA라는 조직이 하는 짓이 뭐냐? 전 세계의 모든 전화를 도청한다니까? 아이폰을 포함해서? 내 폰도 도청할 거야. 전 세계의 모든 폰을 도청할 뿐만 아니라 한 달간 녹음해서 저장도 안 되잖아. 녹음 저장. 그게 알려진 게 2012년이야. 12년인가 13년에 알려졌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바마가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랬어.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NSA가 전 세계를 도청하고 있다. 이미 밝혀진 사실이야. 이건 이미 뭐 독일의 메르켈도 독일이나 프랑스 이거 전부 다 도청했다는 거 이미 언론에 여러 번 노출됐어. 그 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탈리아 해킹팀이
미국에서 내가 볼 때 최고급을 쓰고 그 아래 단계를 밑에 팔아먹은 것 같아. 우리나라나 뭐 이런 데다가 한마디로 이제 그 내국인 사찰용 프로그램을 파는 거지.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 투지폰은 해킹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나는 그 투지폰이 해킹 안 된다는 거 못 믿겠어요. 예, 투지폰은 해킹이 안 된다.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봐. 나는 투지폰도 해킹 된다고 봐. 그거 뭐 프로그램이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모든 전화기에는 모든 기계에는 도청이 가능해. 모든 기계에 도청이 가능하다고. 예. 스마트폰이 물론 더 쉽지. 투지폰은 뭐가 유리하냐? 인터넷 활동이 투지폰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내가 뭐로 접속하고 이런 걸 모르니까 인터넷으로 도청하진 않지만 투지폰도 원하면 도청이 가능해요. 기계적인 물리적 도청이 가능해. 무엇보다 솔직히 도청하고 싶으면요. 지금은 도청기를 가까이에 심지 않아도 여기서 뭐래더라? 500m인가 300m인가 떨어져 있어도 여기서 하는 말이 도청이 돼. 지금 우리나라 세계에 개발되어 있는 도청 기구가 그 위치로부터 그 말이 나오는 곳으로부터 300m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도청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가 도청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 아니 두려워해도 소용없어. 그리고 도청을 피하려고 하지 마. 못 피해. 도청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되나요? 아니요.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을 정부기관이 만들어서 팔았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다못해 내 아는 누군가가 그 심부름센터에다가 자기 와이프를 추적해달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정보를 잡았어. 근데 그게 그 심부름센터에서 해킹해가지고 알아낸 정보야. 근데 스마트폰 뭐라 그러지? 심부름센터에서 뭐라 그랬냐? 이 자료는 법정에 내면 안 된다. 이 자료는 법정에 내면 불법이다. 하다못해 심부름센터도 개인의 사생활을 몰래 그 침해하면 그게 불법인 걸 알아요. 조폭들이 모여서 하는 심부름센터도 개인의 사생활을 허락 없이 들여다보면 그게 불법이라는 걸 안다고. 그런데 정부기관이 국민의 허락도 없이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그걸 빌미를 삼아가지고 협박을 하고 그런 근거 자료로 삼았다라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건 이럴 때 국정원 해산이라고 얘기하면 역풍이 돼. 국정원 개혁이라고 외쳐야 돼요. 국정원 개혁. 국가정보원이 필요해. 뭐 하는데? 외국의 정보를 입수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런데 지금 국정원은 김정일이 죽어나가도 모르는 국정원이야. 전혀 정보당국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얘네가 왜 5163 부대로 그걸 샀겠어. 지금 얘가 김영삼 때부터 노무현 때까지는 정말 외국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 활동을 했는데 그런 활동을 전혀 안 한다는 거야. 외부의 정보에 관심 없다는 거야. 얘네는 지금. 옛날로 돌아가서 공안검사 시절로 돌아가서 국내의 민주화운동가들 간첩 만들기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건 뭐야? 국정원을 개혁하라. 국정원을 개혁해라.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왜 자원외교 해갖고 수십조 원 까먹었겠어. 원래 자원외교 하려면 국정원이 가동돼야 돼. 그래서 비밀 정보들을 캐내고 해킹 같은 거 해가지고 얘네가 돈이 되냐 안 되냐 그거 정보 입수해서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자원외교 하는 거야. 근데 이 등신 새끼들이 그런 걸 전혀 못한 거야. 왜? 김영삼 때부터 노무현 때까지 많던 휴민트들 전부 다 조져버리고 지금 완전히 아마추어처럼 댓글이나 달고 있기 때문에 전혀 정보 당국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 국민에게 피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국정원 사건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종북도 아니야. 나는 민주화운동 데모도 안 내.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님의 세금이 문제라고. 지금 님이 받아야 될 복지 혜택, 님이 받아야 될 월급
이게 어디로 샜어? 이명박의 자원외교로 샜다고. 어? 지금 여러분들이 국정원 해킹 사건하고 내 삶은 아무 관계 없다라고 지금 다 생각하잖아. 그지? 그런데 국정원 해킹 사건이 여러분 삶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냐 하면, 여러분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여러분이 내 은밀한 개인 생활을, 뭐 부부관계를 들여다보는 거, 이것도 범죄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거야. 국부 유출. 자원외교 실패한 거 이거 국정원 책임이에요. 국정원에서 제대로 알고 정보를 줘서 외교부나 국가정보 당국이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걸 못해서 우리가 수십조 원을 피해를 봤어. 그 고스란히 우리가 갚아야 돼. 그래서 국정원이 제대로 일을 안 하면 우리 지갑이 털리는 거예요. 지금 국정원에서 몇 억을 들이고, 몇 억인가 수십억인가 들여서 해킹 프로그램에 사서 국민들의 부부생활이나 들여다보고 앉아있어. 용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거. 물론 들여다봤다는 증거는 아직 나온 게 없죠. 다만 그런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서 어디다 썼는지 안 밝히고 있을 뿐이지. 예. 지금 박근혜 정부는요, 굉장히 당당하게, 현재 박근혜 정부는 굉장히 당당하게 도감청을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휴대폰을 도감청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나 너무 덥다. 노래 하나 듣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내가 나한테 검찰 차이 얘기해 주세요. 공안검찰 그 얘기, 최동욱 얘기 다시 해주세요 하세요. 잠깐만. 내가 얼음 그 팩을 갖고 와야 되겠어. 오늘 진짜 덥다. 선거 출마할 건가요? 왜 여러분은 그 선거 출마라 그래? 내가 방송하는 게 싫어? 내 방송이 듣고 싶지 않아요? 아마 인터넷 방송으로 유명해진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나 봐. 나는 아니야. 내가 2004년부터 8년, 7년까지 4년 동안 여의도에서 국회의원들을 봤는데 나는 전혀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건 나하고 맞는 일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방송이야. 그리고 내가 볼 때 국회의원 300명이 하는 것보다, 300명이 하는 일보다 내가 매일 낮 우리 집 거실에서 떠드는 이 방송이 나는 대한민국에 더 도움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보다 돈은 못 벌어도 나는 이 일을 계속할 생각이야. 그러니까 내가 선거 나가려고 이거 하는구나라는 생각은 하지 마. 단 나를 또 잡아가면, 나를 두 번째로 잡아가면 그때는 내가 감옥에 가서 책을 써서 나올 거야. 그래가지고 출판 기념회 한 다음에 대구에 출마하겠어. 대구시장으로. 당선이 목적은 아니야. 왜냐하면 선거에 출마하면 24시간, 그러니까 매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방송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대구에 출마해가지고 방송하게. 뭔 말인지 알았지? 대구 아니면 경북 도지사나 대구에 출마를 해가지고 날 또 한 번 잡아가기만 해. 그러면 내가 돈 모아가지고 출마를 할 거야. 그래서 뭐 선거 운동은 필요 없어. 24시간 대구에 가장 번화가에서 계속 방송만 할 거야. 알아서 해. 그나 나는 정치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우리 남편이 정치를 하는데 별의별 미친놈들이 다 찾아와. 내가 진짜 나도 아프리카 방송하면서 별의별 미친놈들이 찾아오지만 나는 블랙 시키면 되잖아. 뭐 이 미친놈아! 그리고 블랙을 딱 시켜버리면 되는데 정치인은 그게 안 돼. 그걸 다 웃으면서 받아줘야 돼. 나는 그거 하면 살인 날 것 같아. 그게 나는 정치 못해. 그러니까 나한테 정치하라는 얘기 하지 말고 정치하고 싶어서 방송하냐는 얘기도 하지 마. 나는 이 방송으로 내 노후를 설계 중이야. 내 나이 80에 벽에 똥칠하는 거 모바일 방송하는 게 내 꿈이니까 나의 꿈을 건드리지 마. 자, 그럼 최동욱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이 검사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잖아. 검사가 다 똑같지 않아. 검사의 종류에 두 종류가 있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그 판사나 검사했던 무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20년. 그게 20년이야. 가령 지금 40대 검사는 검사 맨 처음에 시작한 게 김영삼 때야. 지금 40, 50대 검사가 김영삼 때 검사된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간첩 수사 이런 거 안 했어. 간첩 수사 같은 거 해본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40대 공안검사는 간첩 조작했던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60대가 공안검사 출신이다. 100% 간첩 조작했던 애들이야. 뭐라고요? 지금 뭐 55세, 그러니까 잠시만. 김영삼이 언제야? 92년이지. 93년부터 김영삼 시대가 열려. 그러면 그 이전의 검사는 김영삼 때도 사실 공안검사였어. 김영삼 초기에도 공안검사였기 때문에 그런 간첩 조작을 하려고 그랬었지. 김영삼 때까지 치면 96년 이전에 검사가 돼서 주로 지위가 높았던 애들. 지금 그러면 그들의 나이는 60대야, 60대. 그지? 지금 60대 이상의 검사 출신은 하나같이 간첩 그 조작에 동조했던 애들이야. 그렇게 보면 돼. 60세 이상의 검찰은 그런 놈들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밑에 김영삼 때부터 김영삼 때 새끼 검사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막내 검사로 들어가서 조용히 일 처리하다가 김대중 때부터 지위가 올라간 승진한 애들, 얘네들이 근데 아니다. 노태우 때 들어와서, 최동욱도 그래. 노태우 때 들어와서 김영삼 때부터 컸어. 최동욱이 누구냐 하면 특수통이야. 최동욱, 윤석열, 박형철인가? 그 검사들이 뭐 했던 사람들이냐면, 그 검사들은 누구냐? 공안검사가 아니라 특수통 검사들이야. 그 특수통 검사들이 누구냐 하면, 옛날에 이제 김영삼 때부터 뭐가 생겼냐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 그래갖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돼. 그래서 김영삼 때 왜 김현철이가 감옥을 가잖아요. 김영삼 때 김현철이 감옥 가고, 김대중 때 김대중 아들들이 검찰 조사받고, 노무현 때 노무현 형이 수사받잖아. 검찰 수사받잖아. 그게 다 특수통이야. 검사들 중에 고위공직자나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수사하고 재벌들 수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특수통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간첩 조작을 했던 게 아니라 최고의 권력자들을 끊어냈던 사람들이 특수통 검사들이야. 뭔 말인지 알았지? 그래서 고위공직자나 권력자들, 재벌이나 고위공직자 권력자들의 그 비리를 수사했던 게 특수통 검사들이고, 이 사람들이 김영삼 때부터 주로 이제 검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거야. 그래서 솔직히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15년 동안은 검사들이 대통령을 우습게 알았다니까? 그래서 노무현이랑 검사들이랑 대화할 때, 평검사와의 대화할 때 검사가 막 노무현한테 들이대고 그랬잖아. 평검사가. 평검사라는 게 검사장이 아닌 일반 검사들이 막 들이대고 욕하고 똑같은 얘기로 못살게 굴고 그랬어. 텔레비에 나와서. 그 시절에는 검사가 대통령의 시키는 대로 수사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이 다 당했던 거야. 그때가 특수통 전성시대. 그러다가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특수통들이 다 잘려. 그리고 옛날 공안검사 밑에 있던 애들이 다시 나오는 거야. 옛날 공안검사의 자식들, 공안검사의 끈앞풀들이 전면에 나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명박 때부터 특수통이 한직으로 밀려나. 지방으로 막 쫓겨나고 밀려나. 그러면서 공안검사들이 주도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이명박 때 다시 검찰이 정권의 개라는 욕을 먹었어. 그래서 이명박 말기에 특히 이제 노무현 수사 때 그게 컸어. 노무현 대통령 죽은 다음에 검사들이 대대적으로 비판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검난이 일어나요. 이명박 정부, 그러니까 마지막 해 2012년에 검사의 난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그 검찰총장이 사퇴를 해. 공안검사 출신의 검찰총장이 검사들의 불만 때문에 검사들이 이제 더 이상 협조를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걔가 사퇴를 하고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로 대선을 치러. 그러면서 그 검찰총장 자리를 누구를 줄 거냐. 그래갖고 별의별 사람을 다 갖다 대도 검사들이 싫다 그래갖고, 그래서 검사들한테 너네들이 그러면 검찰총장을 스스로 뽑아보라 그런 거야. 그래서
거기서 뽑힌 게 최동욱이었어. 보통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내리꽂는데 그걸 안 한 게 노무현이야. 노무현이 내리꽂지 않고 자기 사람을 심지 않고 그냥 검찰총장은 너 객관적으로 해라. 그랬더니 그 새끼가 나중에 노무현 뒤통수에다가 도끼 꽂은 거야. 그래서 노무현 때 검찰총장이 노무현하고 자기는 무관하다. 노무현 사람이 아니다. 그걸 증명하려고 노무현에 대해서 과잉 수사를 하다가 노무현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간 거예요. 그 놈이 노무현 때 검찰총장 된 놈이야. 그랬던 거야. 그래가지고 박근혜 초기에 최동욱이 된 게 박근혜가 지금 박근혜 사람이 아니야. 검찰 특수통들이 김영삼 때부터 컸던 사람들이 우리도 자존감 있는 검사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특수통 출신의 최동욱을 검찰총장으로 뽑았고 그 최동욱한테 박근혜가 폼내려고 그랬다면 봐. 성역 없이 수사를 하려니까 진짜 최동욱이 성역 없이 수사를 했어. 그러니까 국정원 압수수색하고 싹 수사를 해가지고 국정원 여직원 그래서 국정원 여직원이 검찰에 가서 다 자백을 했어. 이거 다 맞는 사실이다. 그래놓고 재판장에 나와서 거짓말한 거야. 왜? 검찰에겐 사실대로 얘기해도 기소될 줄 몰랐던 거야. 그런데 재판이 기소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나와서 기억이 안 난다고 뻥을 깠던 이유가 검찰에선 진술해놓고 재판정에서 진술이 번복됐다는 얘기가 나와. 기억 안 난다 그랬다고. 기사로 나와 다. 그래서 최동욱이 그렇게 국정원 범죄를 다 밝혀낸 거야. 얘기가 그렇게 돼. 요것도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또 맨날 듣는 게 아니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죠? 어때요? 요런 얘기 재밌지? 그러면 지금 몇 명이 추천했을까요? 3,400명 중에서 2,900명이 추천을 했군요. 네, 역시나 500명이 추천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자, 이 인간들 알지? 어느 날 네가 아주 오래전에 사랑했던 짝사랑이 네가 어린 시절에 그토록 기대했던 그 모습으로 우연히 길 앞에서 걸어오고 있어. 우연히 너에게 다가오면서 너무 환하게 웃는 거야. 신민아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너 누구 아니니? 라고 다가오고 있어. 자, 다가오고 있는데 네 다리에서 줄줄 녹색 석쇠가 흐르고 있는 거야. 왜? 망치부인 방송에 추천 안 했기 때문이지. 추천하라고 말하기 전에 그때 추천을 했다면 그 순간 너는 녹색 설사가 줄줄 흐르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네가 그런 순간이 오면 내가 그때 망치부인 방송에 추천을 할 걸 그랬다 라고 후회해도 소용없을지어다. 하던 얘기 마저 할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나온 의혹들은요. 뭐 마티즈 얘기잖아 지금. 그 국정원 권영철 그 Y뉴스 그것 좀 갖고 와볼래요? 아니야 내가 찾을게. 권영철의 Y뉴스를 좀 들으면서 자 진짜 이제 박재홍 불쌍해. 사람들이 박재홍을 너무 욕해. 인터뷰 못한다고 너무 욕하면서 김현정 씨 돌아오세요. 너무 막 그래. 박재홍 불쌍해. 사람은 착한데 날카로움이 없어. 그래가지고 박재홍은 맨날 욕을 먹어. 진짜 그 인터넷 네임버 게시판 보면 너무 불쌍해. 자, 요 얘기. 권영철의 Y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준비하신 얘기는요? 국정원의 해킹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국정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해킹 문제는 의혹이 풀리기는 그냥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은 특히 의혹을 해소하는 데 나서기보다는 국정원의 발표를 왜 믿지 않느냐고 야당과 언론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행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Y뉴스에서는 국정원은 왜 스스로 의혹을 키우나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국정원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왜 그런가요? 이번 해킹 의혹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습니다. 네. 국정원은 사망한 임모 씨가 삭제했다는 대테러 대북 공작 활동에 오해를 불러오는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정보기관이 스스로 국가 기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나서는 것인데요. 또 국정원은 직원 1동명의 사상 유례없는 성명서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를 했죠. 예.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국정원의 직원이 몇 명인지 그 자체가 비밀인데 그 직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냈다는 건 국정원의 조직 체계와는 맞지 않는 겁니다. 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이해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국정원 직원 임모 씨의 유서도 직원 일동의 성명도 국정원의 대응도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외국으로 치면 뭐 CIA 전 직원이 성명서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에 쌓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국정원 직원의 어떠한 직원 일동의 성명, 집단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네. 국가공무원법 66조에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네. 안상훈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국정원 직원들의 공동 성명 발표는 공무원법상 단체 행동 금지, 정치 관여 행위 위반으로서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냐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예. 안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와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 직원법의 구체적인 조문을 들면서 공동 성명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성명 내용도 단순하게 애도의 표시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야당에 대한 공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명백한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 대변인은 대체 어느 나라 정보기관 직원들이 공동 성명이라는 집단 행동을 하겠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했고요. 예. 전직 국정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직원 일동의 성명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고 상상의 범주를 벗어난 일이다. 이 성명은 우리를 계속 건드리면 더 이상 나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도의 표현으로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또 다른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한마디로 국정원이 이성을 잃었다. 성명은 직원들의 의사와 관계없는 국정원 지휘부의 탈법적인 행동으로 그런 성명서를 낸다는 자체가 정치적인 중립을 깨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국정원 이런 집단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걸 정말 몰랐을까요? 국정원에서도 성명을 내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정원 관계자는 직원 일동의 성명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수하고 낸 것이다. 내는 게 바람직하냐 여부를 떠나서 너무 도를 넘었다고 직원들이 느꼈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집단 행동임을 알면서 성명을 냈다는 얘기죠. 예.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직원 일동의 성명은 이병호 국정원장의 결재를 받았다면서 직원들이 연서명을 한 것은 아니다. 뭐 그 얘기를 했어요. 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예. 이 관계자는 국정원은 칸막이가 엄격한 조직인데 직원 일동 성명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부서 대표들이라거나 그런 사람들 의견을 모은 것이라면서 기업에서 임직원 일동으로 성명을 낼 때 전 직원들 서명하고 내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더라고요. 예. 국정원은 일반 기업체하고는 같지 않죠. 그렇죠. 예, 예. 자, 결국 국정원이 무리수를 뒀다는 해석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네. 왜 이렇게 스스로 의혹을 키우는 건가요? 그게 정말로 궁금합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이 전혀 국정원스럽지 못하다.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허둥대고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직원의 유서를 보면은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목숨을 끊죠?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그 국정원은 원장의 결재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이게 명백한 집단 행동인 만큼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여부가 앞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국정원장이 직원들의 집단 행동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결재했다면은 그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문제도 꼭 짚어줘야 될 것 같고. 네. 또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한 그 임모 씨의 유서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많다. 이런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그렇습니다. 있죠. 예. 가족들에게 남긴 유서에 짊어질 짐들이 너무 무겁다. 네. 짊어진다는 건 짐을 떠 안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신의 책임 아닌 것도 그 부분도 좀 의혹이 가는 부분이고요. 또 국정원에 남긴 유서에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으로 오늘의 사태를 일으켰다. 이게 지나친 업무의 욕심이 과도한 해킹을 의미하는 건 아닐지 그런 의문이 있고요. 예. 또 저희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라면서 우려하실 부분은 전혀 없다. 우려하실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이 문제 있는 대목은 삭제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인지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이 이제 꼬리를 물고 있는데, 자, 네. 그렇다면 이제 쟁점은 이제 삭제된 파일이 복구가 가능할 것이냐 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박시영 그는
복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삭제한 분이 20년 근무한 베테랑 국정원 직원 아니겠습니까? 전문가죠. 예, 따라서 100% 복구됐다는 걸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복구했더라도. 그렇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이 100% 복구했다면서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했다. 그럼 그게 일부만 복구한 건지 전부 복구한 건지를 누가 어떻게 입증을 하죠? 예. 또 통상 일반인들이 컴퓨터에서 삭제하는 것과 전문가가 삭제하는 건 분명히 다르겠죠. 예, 예. 그래서 복구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요. 새누리당의 정보위원들은 100% 복구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은 이미 국정원의 댓글 사건에서 국정원 서버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한 검찰 관계자는 사실 국정원에 있는 압수수색이 최초 아니었습니까? 그 압수수색에서 건진 건 아무것도 없다.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대통령이 하라고 지시하지 않는 이상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네.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으면 국정원장이 버티고 그러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당시에도 국정원 메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남준현 국정원장이 안 된다고 버텼죠. 그래서 결국은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가고도 안 되는데 국정원이 스스로 우리가 완전히 복구했다라고 공개한다는 걸 어떻게 믿느냐 이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전문가도 아니고 수사권도 없는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임모 씨가 삭제한 파일을 100% 복구해보니 민간인 사찰이나 선거 관련 사찰은 없다고 한다면은 그걸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죠. 합리적인 의심을 국정원에 대한 매도라고 공격하면서 국정원이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국정원이 합리적 의문을 풀어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의혹이 더 말끔히 해소되는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권영철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권영철의 와이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정원 그 직원 사망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그 아이엠 피터인가? 그 사람이 이렇게 인터넷에 공개한 내용 보면 구절구절의 문제점을 지적해놨더만 그 사진 좀 어떻게 올려봐봐. 아이엠 피터가 그 국정원 직원의 유서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쭉 분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봐도, 예. 이 국정원 직원의 자살 사건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을 낳고 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그 국정원 직원의 마티즈가 7월 1일에 구입한 거다. 그 얘기가 오늘 되게 많이 떠들고 있잖아. 그건 어떻게 알았지? 국정원 직원이 이 마티즈를 7월 1일에 구매했다. 그 얘기는 누가 알고 뿌린 정보지? 그거는 원래 경찰하고 가족만 아는 거 아닌가? 경찰하고 가족만 아는 얘긴데, 근데 그게 왜 뉴스가 됐을까? 차적 조회를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차적 조회를 여러분이 가령 제 차 번호를 알면 차적 조회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 차 번호를 알면 그게 누구의 차이고 언제 구입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차량 번호를 알면 소유권 변경 일반인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 나 몰랐네. 근데 좌우지간 그 차적 조회를 해가지고 그러면 아무나 알 수 있는 그 차적 조회로 그 20년 된 국정원 직원 연봉도 높은 억대 연봉을 받는 국정원 직원이 7월 초에 10년 된 마티즈를 200만 원 주고 샀다. 근데 거기서 자살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뭔가 의혹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한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근데 나는 솔직히 그 자살을 의심하면서 뭐 타살이냐, 타살 아니냐, 뭔가 좀 수상하다. 그 유서의 내용이 심할서고 진짜로 자살한 게 아니라 누가 자살을 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나는 이거 물타기라고 봐. 의도치 않은 물타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문제다. 그게 지금 어딜 가나 마티즈 얘기만 해. 그죠? 지금 마티즈를 왜 7월 초에 샀을까? 뭔가 계획적인 뭐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뭐라 그랬어? 우리가 싸울 때는 증명 가능한 얘기만 갖고 싸워야 된다고. 증거가 명확한 얘기만 갖고 싸워야지. 특히나 가리고 망치부인도 많이 추측하잖아요. 나는 추측할 때 특정인을 찍지 않잖아. 나는 여러분 사실을 적시해서 감옥 가봤어? 사실 적시죄로 감옥 가봤냐고. 사실 적시 선거법 위반한 사람은 많지만 그걸로 감옥 가서 살고 나온 사람 나밖에 없어. 다른 죄 아무것도 없이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한 죄로 감옥에 3개월 살고 나온 사람 나밖에 없다고. 물론 잡아갈 때는 뭐 허위사실로 유포했다가 누명을 씌워 잡아갔다가 3개월 만에 사실 적시로 3개월 산 거다라고 날 풀어줬어. 어이가 없잖아. 좌우지간 나는 사실을 적시해서 살아봤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될 만한 표현을 피해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해주지 않는 게 이상하잖아. 나는 사실만 말해도 잡혀가는 사람이야. 미확인 사실을 얘기하면 나는 끝장나는 사람이라고. 오죽하면 잡아갔다가 내가 허위사실은 무죄를 받고 나왔겠니. 그만큼 나는 허위사실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사실만 말해도 잡혀가. 그러니 사실을 말할 때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피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마티즈에서 자살한 사람이 자살한 게 아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면 위험해요. 님이 단정적으로 자살하지 않았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증명해낼 수 있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활동하더라도 내가 증명 가능한 얘기만 해야 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만 해야 된다고. 그러니 국정원 직원이 자살이냐 아니냐 이건 논점의리기야. 그 얘기는 내가 볼 때 지금 이 판에 개표 부정 퍼뜨린 애들이랑 똑같은 거야. 그런 얘기는 입증 가능하지 않은 얘기는 버리세요. 우리가 여러 번 당해봤잖아. 이거는 논점의리기야. 이번 논점의 핵심은 뭐냐 하면 국정원이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샀다. 어디다 썼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 그게 잃지 말아야 될 방향이야.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잃어버리고 딴소리를 하겠지만 이번 사건은 개표 부정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거고 국정원 직원이 자살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번 사건의 핵심은 뭐냐? 국정원이 국민을 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샀고 해킹한 정황이 드러나는 메일이 발견이 됐다. 그런데 국정원이 그러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고 있지 못하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지? 방향을 놓치면 안 돼. 우리가 말이에요.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라고 외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야. 뺑뺑이 돌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를 저을 때 방향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 우리가 지금 싸워 나갈 때도요. 그 부수적인 입증이 불가능한 얘기에 눈도 주지 마. 입증 가능한 내용만 잡고 싸워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라도 더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이런 이야기는 뭔가 좀 자살한 게 아니라면 이런 얘기에 막 끌려. 그런데 자살한 게 아니라면 그래서 막 소설 썼어. 입증 가능해? 안 돼.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맨 처음에 자살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던 새끼들은 싹 아이디 삭제하고 사라져 있어. 여러분의 글만 증거로 나와 있고 어느 날 검찰에서 소환 통지 와. 너 왜 허위사실 유포했냐고. 그래서 법정 가면서 망치부인님 도와주세요. 못 도와줘. 그거 도와줄 수 없다고. 입증이 불가능한 얘기에 낚이지 마세요. 예. 여러분 입증이 불가능한 얘기에 낚이지 마시고요. 왠지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한다? 그 새끼 두고 봐. 아이디가 곧 사라질 거야. 굉장히 어딘가에 와서 맨 먼저 그런 얘기 하는 거 대부분 요원이야.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되게 조심성이 있기 때문에 게시판에서 원래 있던 사람이 그런 의혹 함부로 제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 의혹 제기했다가 책임져야 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조심한단 말이야. 근데 누군가 보통 그런 의혹을 퍼뜨리는 애들은 신생 아이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디들이 그런 의혹을 막 퍼뜨려요. 낚이지 마세요. 걔네들 수상한 애들이야. 나중에 걔네들은 책임 안 져. 실제로 여러분 경호원이 죽였다설 퍼뜨린 거 맨 처음에 퍼뜨린 새끼들 처벌 안 받았어. 왜? 사라졌거든. 그리고 뭐 이렇게 BBK도 봐봐. 박근혜가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 따라한 정봉주만 징역 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여러분이 입증할 수 있는 기사로 다 나온 내용이 아니면 함부로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함부로 글로 남기지 마. 글이 다 추적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실제로 써야 되는 댓글은 논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정부가 민주주의의 원칙, 헌법을 어기고 있다. 그런 글은 써도 돼요. 100% 써도 돼요. 그걸 처벌하면 도리어 폭동이 나기 때문에 절대 처벌 못해. 근데 쓰면 안 되는 욕설이라든가 허위사실을 딱 끼워 넣는다든가 그러면 처벌받는 거야. 내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인데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다. 그중에 자유 중에서도 사생활의 자유가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사서 썼다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됐다. 그러면 어디다 썼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밝히고 있지 못하다. 이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반헌법적 행동이기 때문에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쓰면 전혀 처벌 안 받아요. 처벌할 수 없어요. 박근혜 정부가 책임지고 최고 책임자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써도 이거는 벌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박근혜 옆에다 연자 쓰고 그렇게 욕설을 쓰면서 개표 부정으로 당선된 박근혜 니은 이렇게 쓰면 처벌받아요. 허위사실 유포의 욕설이기 때문에 모욕죄까지 포함돼. 뭔 말인지 알았어요? 조심들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싸워야 되는 합법적 방법이 아닌 자기네들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실수해놓고 막 또 위축시켜. 그럼 또 그런 짓을 막 주도한 애들이 저 막 벌금 받았어요 막 이렇게 쓴다? 그럼 사람들이 또 위축되는 거야. 그런 거 봤지? 여러분이 활동하는 게시판이나 조직에서 막 평상시에 좀 과한 행동을 해.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비합법적인 행동을 막 해. 그러다가 막 처벌받으면 막 모든 사람이 처벌받는 것처럼 과장해가지고 또 쓰고 다녀. 그런 사람들이 문제야. 그런 사람들이 또 문제야. 그게 또 요원일 수 있어. 자해 공갈단이지 처벌받아서 위축시키기. 어쨌거나 저들이 원하는 건 우리의 위축이야. 그 위축시키려는 그 수작에 넘어가지 말자. 자, 뭔 말인지 알았죠? 예. 지금 계속 우리 신랑 사진을 보고 김정일 사진이라고 외치는 거, 왜? 내가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틀거리를 내가 자꾸 흔드니까 속상해? 근데 난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진짜 웃겼어요. 내가 개표 부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일베 용어 아이디들이 와서 나한테 시발년이라고 욕을 하냐고. 여러분 그거 웃기지 않았어요? 나한테 소름이 끼쳐. 아니 내가 개표 부정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왜 그 시간에 나한테 그 일베 아이디로 와서 나한테 시발년이라고 욕을 해? 그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 결국 개표 부정을 퍼돌리는 애들이 개표 부정을 하는 모두가 국정원 끈앞풀은 아니겠죠. 그러나 개표 부정을 계속 떠드는 애들이 국정원과 입장이 같은 애들이다. 예. 난 인증한 거라고 봐요. 오늘 뜻하지 않은 수학이야. 자, 그 다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저한테 궁금한 거, 질문 있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뭔지 몰랐다. 그거 평상시에 물어보고 싶었던 거 있으면 빨리 질문하세요. 예. 빨리 질문하세요. 예. 아이고. 헛소리 하는 친구들도 들어와서 있는 거 보면, 우리 방송의 시청자 폭이 참 넓어. 그지? 시청자 폭이 참 넓은 거야. 그래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막 개소리를 하면서도 그래도 보고 있잖아. 얼마나 이뻐. 그죠? 그만큼 우리 방송의 시청자 폭이 다양하다는 얘기야. 예. 하여튼 그러니까요. 노동 뭐요?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야당 혁신안? 야당 혁신안 얘기? 아니면 뭐? 빨갱이 새끼? 너 지금 박정희 욕한 거지? 이 새끼야 여기 박정희 없어. 내가 그렇게 카리스마 있어 보였나? 그건 박정희 무덤 가서나 욕을 해야지. 노동개혁? 노동개혁 뭘 했는데요? 난 모르는 얘기야. 노동개혁 뭘 했지? 노동 4대 개혁으로 뭘 했어요? 나 모르는 얘기예요. 예. 관련 뉴스를 좀 올려주시고요. 예.
관련 뉴스를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야당 혁신안, 예, 야당 혁신안에 대해서 뭘 혁신하겠다는 거야? 그 야당 혁신안 있잖아요. 그게 지금 뭘 혁신한다라는지 감이 좀 오세요? 김상곤 혁신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막 박수로 찬성이 됐는데, 그 뭐를 혁신하겠다라는 건지, 예. 아니, 빨갱이 새끼라고 욕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남노당 당원으로서 사형 선고 받은 건 박정희밖에 없잖아.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가 살아난 게 박정희라서 빨갱이 새끼 그럼 그건 박정희 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표결을 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혁신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 뭐 이게 1차 혁신안이다. 근데 나는 그 혁신안의 내용이 별로 무슨 내용인지 감이 안 와.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비평을 할 텐데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 예. 그래서 나는 그 혁신안을 누가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 뭐 조국 교수님이나 누가 어떤 혁신안을 고민하고 있는 건지 누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예. 자, 망치 부인의 직업이 모임. 망치 부인의 직업은 그 저기 자칭 주부, 일반 주부는 아니고 불량 주부. 그 다음에 법원 지정 영향력 있는 언론인, 국세청 지정 방송인, 그리고 이제 부업 배우. 그 다음에 과거 전직이 뭔지 궁금하지? 사회 과목 학원 강사 10여 년, 가외까지, 가외와 학원 강사 10여 년. 그 다음에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영업사원 2년, 그 다음에 정치연구소에서 4년. 그게 전직이야. 아니, 그니까 나는 봐도 다들 뭐 진짜가 나타났다를 보라는 거야. 아니, 나는 그걸 볼 시간도 없는데 뭐가 핵심인지 모르겠더라고.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기사를 봐도요, 뭐가 혁신안인지 잘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그 진짜가 나타났다를 보고, 이렇게 하면 혁신이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던가요? 그렇게 그 진짜가 나타났다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혁신이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들던가요? 제적의원의 54.4%가 찬성을 했다. 좌우지간 나는요, 지금 뭐 당내 혁신안은 아직까지 별로 감동을 주고 있진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혁신안이 감동을 주고 있지 못한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당연히 잘라내야 될 놈들, 협박하고 당을 망치는 놈들에 대한 명백한 처리 기준이 없어서 나는 감동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나는 정말 웃기는 게 소위 한마디로 지금 새정연이 욕먹게 하는 주도적인 인물들이 혁신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더라? 그게 더 웃겨. 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새정연의 혁신안이 별로 감동을 못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당에서 잘라버려야 될 존나리 노무현 까대다가 자기가 원조 친노라고 주장하는 그런 미치는 것들을 잡아서 족쳐야 되는데 그런 족치려는 어떤 확실한 의지가 안 보여서 내가 혁신안이 감동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한마디로 혁신의 대상들이 혁신안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내가 새정연 혁신안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이놈들 확실히 짓밟아줘야 되는데 짓밟으려는 의지가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이 혁신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런데 혁신의 대상들이 혁신안을 막 욕하고 있어. 적반하장이야. 이 지금 야당 혁신안이 왜 마음에 안 돼? 너네 때문이야. 너네 때문에 지금 이 야당 혁신안이 마음에 안 드는데 지들이 이 혁신안이 뭐 과하다는 동, 지나치게 진보적이라는 동, 지랄 연병들 떨고 앉아있어. 그 광주 사람들 국회의원 뽑을 때 좀 똑바로 뽑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새정연이 무슨 진보야? 김한길이가 그냥 당장학하고 몇 년을 마비시키고 2년을 못쓰게 만들었는데. 자, 그 광주분들 좀 똑바로 해서요. 지금 새정연 의원들 좀 정리 좀 잘 하시고 괜찮은 후보 내부에서 정리 좀 잘 하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서 든 생각이, 이거 국회의원을 지역 사람들만 뽑으면 안 된다고 봐. 지역 사람들만 뽑으면 안 되는 게, 그 지역에서 그지 같은 인간을 또 뽑아 올리면 어떡하냐고. 그게 그 당 한마디로 새정연에 그 지역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 지역 사람들하고 그 지역 토호가 국회의원 돼서 올라와갖고 개망신 떨면 어떡할 거냐고. 야당 지지자들 얼굴에 똥칠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국회의원을 전 국민이 국회의원에 점수를 줄 수 있도록 투표에 참여하게 해야 된다고 봐. 그래서 그거 합산해가지고 국회의원 후보를 뽑아야지 지역 사람들한테만 맡기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지역 사람들한테만 온갖 아부하고 지역 사람들 막 쫓아다니면서 그 표 구걸한 다음에 실제로 중앙 정치에 아무 도움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 4년 내내 말 한마디 안 한 애들. 쓸만한 법안에 사인 한 번 안 하고 꽁으로 돈 받아 먹는 그런 미친놈들이 있단 말이야. 지네 막 자식들 또는 친인척들 보좌관으로 올려가지고 월급 다 먹고, 그런 사람들 못 들어오게 국민들이 투표해야 된다고 봐. 왜? 국회의원은 그 지역의 대표성은 절반이라면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국민들 전체가 국회의원들에게 점수를 주고, 그 미달인 애들은 공천 주면 안 된다고 봐. 자, 야당 혁신안은 이 정도? 이 야당 혁신안에 대해서도요, 지금 야당에서 와서 설명을 해주고 그래야 알 거 아니야. 그리고 들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뭐가 혁신안인지 모르더라고. 지금 나더러 진짜가 나타났다라고 막 얘기한 사람들. 그래서 진짜가 나타났다 해서 혁신안 뭐 얘기할 수 있어요? 나더러 지금 그거 들어보라는데, 그거 들은 사람들 중에서 뭐가 혁신안이다 감이 와? 안 오잖아. 그 진짜가 나타났다 들어봐도 감이 안 오잖아. 사무총장 없앤 게 왜 혁신인지 난 잘 모르겠어. 나는 그 진짜가 나타났다는 걸 자꾸 들으라는 거야. 근데 별로 집중이 안 되더라고.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무슨 얘기 하는지 들어봤냐. 근데 전달을 못해. 사람들이 요점 정리가 안 돼. 뭔가 명확한 얘기가 없었단 얘기지. 그래도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거는 나름 굉장히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새정연 의원들이 네티즌과의 소통을 진짜 소 닭보듯 하고 본 척도 안 했잖아. 근데 이제 네티즌들하고 소통하려고 애쓰는 거는 같아. 근데 나는 솔직히 팟캐스트라는 형식이, 솔직히 팟캐스트는요 일방적으로 쏘는 거잖아요. 그죠? 팟캐스트는 일방적으로 쏘는 거고 그 밑에 댓글로 다는 거잖아. 그거는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나는 그 팟캐스트만으로 소통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봐. 그 의원들이 직접 그 댓글을 다 읽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차라리 아프리카에서 생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진짜가 나타났다를요 아프리카에서 생방송을 하고 그 생방송을 틀어주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좀 그 당직자들이 파악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는 실시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솔직히 그거 다운만 받고 안 듣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야. 나도 솔직히 다운받아서 듣다 말았거든요.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소통이라는 게 물론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욕하면 안 돼. 그것도 안 하고 치워버리면 어떡해. 그 소통을 하겠다라고 지금 시작은 했는데 아직은 그 소통이 능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소통하겠다고 시작한 것만이라도 다행이기 때문에 막 찍어 눌러서 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좀 실시간 소통을 좀 하자. 그 진짜가 나타났다를 아프리카에서 생방송 좀 해주고, 그래서 실시간 댓글로도 반응도 좀 보고 그래라. 그렇게 좀 얘기 좀 해봐. 하여튼 그래도 팟캐스트를 시작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 이게 용식이 오빠의 작품이라며? 문용식 선수가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를 해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한 거라며.
그래요. 용식이 오빠가 여전히 사람들 꼬셔가지고 방송하게 하기 이런 거에 내가 문용식 오빠 때문에 방송하게 된 거 아니야. 2006년 겨울 야 경선아 너 아프리카 방송 좀 해봐라 해서 아프리카를 내가 어떻게 가야 돼? 말도 안 통하는데 나 더운 거 싫어 했더니 아니 그 아프리카가 아니고 다른 아프리카 그 아프리카 하나밖에 없지 무슨 또 아프리카 또 있다 그래. 아니 글쎄 아프리카가 다른 아프리카가 있다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막 싸웠어. 그게 이제 이 아프리카 TV였던 거지. 그래서 2006년 겨울에 얘기를 듣고 2007년 1월 17일에 내가 아프리카 방송을 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팟캐스트를 올려놓고 지금 이제 이 용식이 오빠가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소통하는 인터넷 소통위원장인가 맡았다며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요. 물론 그래서 인터넷 팟캐스트가 지금 엄청 인기 있는 것 같더라고. 진짜가 나타났다. 근데 중요한 건 실시간으로 반응을 보면서 하시는 게 좀 어떨까. 그러니까 막 녹음해가지고 맛깔나게 올리는 것보다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모습 그런 걸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팟캐스트 올려. 그 다음에 그 팟캐스트를 다시 생방송을 하면서 그 인터넷 방송의 반응을 보는 거. 하다못해 지금 MBC도 마리텔 이래가지고 소통하는 척하더만. 그게 무슨 소통이야. 진행자가 채팅창을 안 보면 그건 소통이 아니야. 실시간 교감하는 그래야 이게 시청하는 사람들이 애정을 갖는 거예요. 물론 뭐 낙홈수처럼 팟캐스트만 올려도 대박 나는 경우도 있긴 있지. 자, 하여튼 지금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습니까? 예, 마음에 안 드셨다라면 죄송하고요.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추천하신 분이 3,450분. 많이 했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녹색 설사의 저주가 드리웠던 거지. 자, 추천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막 이렇게 한꺼번에 확 별풍선을 쏘시면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얼굴이 굳어버리는데 죄송해요. 원래 없던 일이라 우리 방송 흔한 일이 아니라서 그런 거니까 양해 좀 해주시고, 예, 후원해주신 분 한 분 한 분 제가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초콜릿은 강제로 추천받는 데 사용되고요. 여러분의 스티커로는 1000명방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별풍선은 망치부인의 방송 제작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추천해주신 3,548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방송 녹음 녹화 떠서 인터넷과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참사장님, 여비고님, 그리고 풍행국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사실 요즘에 고민이 많아요. 날은 덥고, 방송하면 막 온몸이 젖어. 온몸에 젖으면서 방송을 해도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들을까. 사실 사람들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고, 오래 듣는 시청자들은 막 지겨워하고, 그래서 내가 참 고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즘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 옛날에 4만등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예, 순위가 떨어지거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겠다. 그리고 사실 막 사람들이 막 와서 여러와 같이 뭐 환호하는 거에 익숙해지지 않겠다. 그리고 뭐 후원이 많이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서, 예, 서민이 행복한 그날이 오면 제가 어느 날 실업자가 되더라도 비참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방송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어렸을 때 10대 때 그런 꿈을 꿨는데 지금 40대 때 돌아보니까 정말 아는 사람이 들으면 황당한 꿈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500년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늘을 날겠다고 그림을 그렸을 때 모두 비웃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우리는 비행기가 있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꾸는 꿈이 500년 안에 가능할까 싶기도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고독하고 승리가 보장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내일도 땀통 속에서 가야 할 길을 가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손님이 오십니다. 내일은 문성근 그 전 최고위원이 나타나서 그 시민의 날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자, 과연 이번에 시민의 날개는 얼만큼의 네티즌들과 소통할 것인지, 얼만큼 야권 지지자들의 뜻을 모아낼 수 있을 것인지, 예, 다양한 의견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